이 포움 모아기에서 30게이지를 사용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이 28게이지고 오른쪽이 30게이지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두께 차이가 보이시죠? 30게이지가 더 얇습니다. 메케니컬 모드에서 18350 배터리로 28게이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28게이지는 0.9옴을 기준으로 0.8옴에서 1.0옴 사이에 세팅할 경우 18350 배터리 1개로 액상 소비량은 기본 1mm에서 최대 1.5mm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 1mm를 사용하고 나면 배터리 출력이 많이 떨어져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액상 소비량을 하루 4mm로 가정할 경우 배터리는 4개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많이 들고 다녀야 하는 만큼 휴대성은 떨어지죠. 30게이지는 1.5옴을 기준으로 1.4옴에서 1.6옴 사이에 세팅을 하게 됩니다. 18350 배터리 1개로 액상 소비량은 기본 2mm에서 최대 3mm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 2mm를 사용하고 나면 배터리 출력이 떨어지는데요. 28게이지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액상 소비량을 하루 4mm로 가정할 경우 배터리는 2개가 필요합니다. 28게이지보다 배터리 효율성이 2배가 좋습니다. 1.6옴 코일을 사용하는 이런 기성품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 사용해보면 액상 맛 표현이나 연무량도 기성품보다 더 좋습니다. 액상 맛에 대한 표현력도 28게이지보다 30게이지가 더 좋습니다. 박스 모드를 사용할 때는 9W에서 11W를 추천합니다. 박스 모드를 사용할 때도 와트가 낮은 만큼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에 28게이지를 사용할 때보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30게이지가 얇기 때문에 세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일 만드는 방법, 코일 연결 방법, 코일 가열 방법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여성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코일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정밀 드라이버와 코일 지그를 이용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30게이지 칸탈선은 13cm에서 15cm 정도 준비하고요. 이보다 더 짧게 사용도 가능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길이를 넉넉하게 두시는 게 편합니다. 무화기 구조에 따라 사용되는 굵기는 다르지만 여기서는 2mm를 선택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손잡이 앞쪽에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칸탈선을 겹쳐서 엄지로 눌러 잡아주고요. 반대쪽도 손가락 한마디 정도 길이로 잡아줍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코일을 감을 때 유의점이 있는데요. 드라이버는 수평을 유지해 주시고요. 코일을 만들 때 칸탈선을 느슨하게 잡지 마시고요. 당겨서 반듯하게 펼친 상태에서 감아줘야 코일 형태가 단단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손잡이 앞부분에 칸탈을 걸쳐서 감게 되면 칸탈이 밀리질 않습니다. 6바퀴 마이크로 코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손잡이 앞쪽에 칸탈선을 걸쳐서 한 바퀴를 감아준 상태고요. 코일을 감을 때는 드라이버하고 칸탈선하고 90도로 맞춰서 감는 것보다 약간 안쪽으로 놓고 돌리시면 깔끔하게 감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 바퀴 감아진 상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뒤쪽도 깔끔합니다. 그런데 6번이 아니라 7번을 감았죠. 잡고 있던 부분이 옆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바퀴를 풀어줘야 합니다. 코일을 빼서 반대로 돌려 끼워준 후에 이 상태에서 이걸 그냥 당겨주면은 한 바퀴가 아니라 여러 바퀴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코일 뒤쪽을 눌러주고 휘어진 부분을 잡아당겨서 펴줍니다. 휘어진 부분을 펴줬을 뿐이고 한 바퀴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돌려서 손가락으로 꽉 눌러준 상태에서 펴준 쪽 칸탈선 잡고 당겨주면 정확하게 한 바퀴가 풀립니다. 6바퀴죠. 양쪽으로 깔끔하게 펴졌습니다. 6바퀴를 감은 스페이싱 코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코일을 만들 때와 똑같이 7바퀴를 감아준 상태이고요. 위쪽 칸탈선을 잡고
옆으로 천천히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끝으로 밀어줍니다. 당길 때 이 부분이 옆으로 좀 벌어졌는데요. 컨달선을 당기면서 안쪽으로 살짝 꺾어주면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풀어줘야겠죠. 코일을 빼서 반대로 끼운 후에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휘어있는 쪽 칸타를 잡고 당겨주면 칸타를 펴준 거고요. 여기서 코일을 반대로 돌려서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위쪽 칸타를 잡고 당겨줘야 한 바퀴가 풀리는 것이죠. 깔끔하게 스페이싱 코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일 지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칸탈선을 코일 지그에 넣어 주시고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긴 상태에서 엄지로 꽉 눌러줍니다. 칸탈선을 당겨서 반 바퀴만 돌려줍니다. 이렇게 V자 형태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나사가 칸탈선을 잡고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일 지그는 이렇게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좀 더 편하게 감을 수 있습니다. 코일을 감을 때는 누르면서 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르면서 감을 경우 코일이 만들어지지 않고 코일이 제자리에서 계속 겹치게 됩니다. 코일 지그는 제자리에서 돌린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돌려줘야 합니다. 뒤를 돌려보면 하나가 벌어져 있죠. 드라이버로 코일을 만들 때와 똑같이 코일을 빼서 반대로 끼워준 후에 접혀져 있는 부분을 펴주고요. 반대로 돌려서 손가락으로 누르고 위쪽 칸타를 잡아당기면 깔끔하게 마이크로 코일이 만들어집니다. 코일을 감을 때 드라이버를 이용했을 때와 코일 지그를 이용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손으로 직접 감았을 때가 코일 형태 강도가 약간 더 좋습니다. 코일을 연결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항 측정기에서 코일을 연결할 때 파이어 기능이 있는 경우 전원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메커니컬 모드에서 베이스를 올려두고 코일을 연결할 때 스위치에 락 기능이 있으면 락을 걸어 주시고요. 락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해 주십시오. 박스 모드에 베이스를 올려놓고 코일을 연결할 때 박스 모드 전원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세팅하기 위해 전원을 껐는지 항상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작동을 대비해서 배터리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래 사용해온 사람들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안전을 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일 양쪽에 남은 칸탈선을 나사에 걸어서 고정할 때 이렇게 당겨주게 되죠. 코일이 벌어지고 한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30게이지가 얇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벌어지는데요. 이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고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실수나 오작동에 의해서 파이어 버튼이 눌렸을 경우에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손잡이 앞쪽을 이용해서 밀어주게 되면 당겨도 코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끌려오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한쪽을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쪽 고정했고요. 반대로 돌려서 다시 드라이버를 끼고 손잡이 앞을 밀어주고 칸탈선을 당겨서 고정합니다. 코일 사이가 아주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요. 현재 코일은 가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텐션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끼워서 위로 살짝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 드라이버 손잡이 앞부분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드라이버를 끼워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줘서 여기 센터 에어홀 쪽에 위치를 맞춰주면 깔끔하게 마이크로 코일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남은 칸털선을 제거할 때는 나사를 조여준 방향 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고 깔끔하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사를 조여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서 절단하려고 하면 나사가 살짝 풀리거나 칸탈선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를 조여준 방향으로 살짝 당기면서, 세게 당길 필요 없습니다. 살짝 당기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깔끔하게 절단이 가능합니다. (30게이지가) 얇기 때문에 파이어 버튼을 조금이라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코일이 찌그러지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게이지) 코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이어 버튼을 짧게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짧게 누르다 보면 화면에 보이듯이 핫스팟이 보이시죠? 부분적으로 좀 더 강하게 열이 올라오는 부분이 핫스팟입니다. 이 핫스팟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코일을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핫스팟이 사라졌죠.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한 번에 잡히지 않은 핫스팟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한 번 더 긁어주면 핫스팟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핫스팟이 완전히 잡혔죠. 코일 형태도 처음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메커니컬 모드를 사용할 때는 회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파이어 버튼을 짧게 끊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어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긁어 주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 모드에는 프로그램된 기능에 회로가 들어있어 스위치를 여러 번 누르면 전원이 꺼지거나 락이 걸리죠. 박스 모드에서는 와트를 낮춰줘야 됩니다. 5W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리 한번 긁어주고요. 와트를 낮췄기 때문에 조금 길게 눌러줘도 열이 빨리 올라오진 않습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긁어줄 때 파이어 버튼이 눌려서는 안됩니다. 2013년에 여러가지 코일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핫스팟을 쉽게 잡는 법에 대해 발견하게 됐는데요. 주변 지인분들과 몇 군데 매장에 알려드리고 나서
원리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영상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리뷰에서 이 폼 모아기는 30게이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더 좋은 세팅을 찾게 되면 영상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제품을 포함해서 최근에 출시된 제품도 있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도 있습니다. 리뷰는 랜덤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원본도 있고 클론도 있습니다. 클론 같은 경우 리빌드 정보에 대해 참고되었으면 합니다.